자, 4주차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여기 이 아까 앞 시간에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정조의 죽음은 사실 다산에게서는 이제 뭐 청천벽력과 같은 부분들이죠. 자신을 지탱해준 유일한 이제 은인이 유일한 사람이 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다산과 정조가 어느 정도에 가까웠는지, 정조가 다산을 얼마나 아꼈는지에 대해서, 자, 여기 다산의 시에 보면, 6월 12일 한서를 하사받고, 한서라고 하는 책인데요. 한서. 이 한서라고 하는 것은, 한서 중에서, 이 발췌해가지고, 이제 정조가 직접 발췌를 해서 한서선을 만들어서 이제 그 다산에게 선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6월 12일 한서를 하사받고 삼가 그 언덕에 관하여 쓰다. 자, 이렇게 이 시가 있어요. 이 시에 이제 서문에 해당되는 글이 있는데 그 글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날 밤 그날 밤, 자, 이렇게, 자, 요건데, 펜으로, 자, 이 여기, 여기. 자, 그날 밤 달빛이 유난히, 자, 그날 밤 달빛이 유난히 맑아서, 자, 그날 밤 달빛이 유난히 맑아서 혼자 난간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보니 내각의 아전이었다. 그런데 뭡니까? 손에 한서선 10권이 들려 있었는데 임금의 말씀을 전하기를, 정조의 말씀을 전하기를 주자소, 그죠? 주자소, 책을 찍어내는 곳을 주자소를 지금 다른 곳에다 옮겨 지었다. 벽이 아직 마르지 않았으니 조금 기다렸다가 들어와서 다시 나를 위해, 자, 정조를 위해, 나를 위해, 정조가 이제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자, 이전처럼, 종전처럼, 교서도 하고, 그죠? 교서도 하고, 숙직도 해라. 그리고 지금 한서선 10권을 너한테 주니까 마땅히 제목을 써서 5권은 도로 드리고 5권은 나에게 보내고 5권은 너가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누구에게 쓰라는 겁니까? 다산에게 이 책의 제목을 써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5권은 정조에게 보내고 5권은 너의 집에서 대대로 보관하거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이 다산을 아꼈으면 이렇게 이제 했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다산도 이처럼 은혜로운 말씀이 자세하셨고 아끼시는 마음이 깊고도 중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몸이 좋지 않아 28일에 승하하고 말았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28일요. 자, 요게 이 시가 6월 12일 날 썼다 하는데, 자, 이 한서선이라고 하는 책을 받은 날이 6월 12일이에요. 그래서 이 시를 썼어요. 쓰고 난 뒤에 28일에 이제 이 정조가 승하고 난 뒤에 요 제목의 아래에, 자, 요 병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여기에 이제 이 제목의 시는 6월 16일 날 쓰고, 자, 요 글은 뭡니까? 28일 날 승하하고 난 이후에 여기 이제
첨부되어서 쓰여진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실제 28일 이후에 이걸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글이 이제 쓰여진 거죠. 그러니 자, 이 한서선 10권은 바로 군신 사이의 영원한 이별을 알리는 선물이었다. 그죠? 이 책을 안고 통곡하여 흐느끼면서 그날의 시를 추가해서 기록한다. 이렇게 해서 이 시를 12일 날 한서선 10권을 받은 날의 기쁨에 대한 시를 적어 놓고 여기 이 한서선을 10권 받았는 연유를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만큼 이제 정조와 다사는 각별한 사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산이 이후에 이제 그 손해라고 하는 자신의 집에 있다가 자, 여기 보세요. 이 가경 신윤년 자, 이 서구에서의 작별이라고 해서 이 서구가 어디냐면 서구촌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치면 이제 서울의 남대문 아시죠? 숭례문, 남대문에서 한 1km 정도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숭례문인데 이 숭례문에 이제 숭례문에 바로 이제 이게 이제 여기가 서구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구촌에 와서 이제 쓴 서구촌이 바로 숭례문입니다. 남대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가경 신유년 순조 원년 1801년입니다. 1월 18일에 내가 유배를 오기 전에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1월 18일 내가 손해에 있다가 불행이 있을 것을 알았다. 그래서 서울로 들어가 명례방이라고 해서 지금의 지금 어디냐 명동이죠. 지금 명동. 그래서 이제 명동 주변입니다. 명동 주변에서 머물렀다. 2월 8일에 대각에서 논의가 시작이 되고 그 이튿날 새벽에 옥에 수감이 되었다. 27일 밤 2경에 성은으로 옥에서 풀려나왔고 이저 밤 2경 이면은 몇십니다. 9시 11시 9시쯤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은으로 옥에서 풀려나왔고 장기현으로 유배가 정해졌다. 그죠? 그래서 그 이튿날 길을 떠나는데 그때 이제 제형들이 서구촌 즉 숭례문에서 한 1km쯤 떨어진 곳이니까 어디쯤 될까요? 이제 한 숭례촌 그 남대문 주변입니다. 지금의 서울역 아니면은 지금 호텔 있는 그곳인가요? 하여튼 그래서 서구촌에 와서 서로 작별했다. 이렇게 해서 유배를 오기 전쯤에 이렇게 요 시간에 경과 유배를 오기 전에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친지들하고 이제 헤어집니다. 자, 여기 보면 27일 밤에 이제 옥에서 나와가지고 그죠? 이 27일 밤에는 28일 날 이제 유배를 나오게 됩니다. 28일 날. 자, 28일 날 이제 서구촌에서 친지들과 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29일에 바로 이제 사평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사평이면 지금으로 보면 인사동이 아니라 신사동 부근 사평 그러면 신사동 강남구 신사동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평에서 이제 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사평에서 이별은 이 가족들과, 아내와 자식들과 이제 이별을 하게 되죠. 요때 보면 동쪽 하늘에 샛별이 뜨니까 한 새벽 5시 좀 되었겠죠. 동쪽 하늘에 샛별이 뜨니 노복들이 이제, 그러니까, 어, 그 유배 가는 이제 마차 수레를 몰고 가는 이제 유배를 집행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죠. 그래서 노복들이 이제 서로를 막 부르느라 떠들썩하다. 그러니까 이제 유배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야, 뭐 일로 와라, 이거 빨리 준비하고 뭐 저거 해라, 뭐 이렇게 했겠죠. 유배를 가야 되니까, 이제 떠나야 되니까 떠날 채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복들이 서로를 부르느라 떠들썩하다. 산바람이 가랑비를 내려 머뭇머뭇 가지 말라는 뜻하다. 이 바람은 불고 그 바람에 비가 내리니까 머뭇머뭇 가지 말라는 뜻하다. 머뭇거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죠? 여기서 뭐 머뭇거린들 뭐 가지 않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옷자락을 떨치고 앞서 길을 떠나서 내를 건너고 들을 넘었다. 겉으론 비록 씩씩한 척해도 마음이야 어찌 나라고 다르겠는가. 이 20살 시절이죠. 29이죠. 29. 이때가 40 정도 됐으니까 이제 29이죠. 29 시절에 다산이 유배를 갑니다. 유배를 한번 가는데 그때는 그래도 정조가 계셨기 때문에 든든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유배를 가자마자 바로 유배에서 해배 풀려가지고 다시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9이 될 때 유배를 왔지만 실제 그때의 마음하고 지금 정조도 안 계시고 그죠? 이제 이 세상에 홀홀 자기 혼자서 가야 되니 이때 이미 이때 나올 때 이제 정약종이라고 형이 이제 옥에서 죽었습니다. 이가환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그 유배를 갔고요. 이제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죽거나 유배를 가거나 그래서 이 길이 만만치 않는 유배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 이제 29살 때의 유배와 지금의 유배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겉으로는 뭐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도 자식에게도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어머니 잘 모시고 잘 있어라. 편히 있을 거라.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씩씩한 척 했지만 마음이야 어찌 나라고 다르겠는가. 고개를 들어 하늘 나는 새를 보니 오르락 내리락 함께 날고 있고 고개를 들어 새를 보니까 쌍쌍이 여러 개 같이 있는 거죠. 저 새조차도 가족과 함께 쌍쌍이 그렇게 지내는데 그리고 어미소는 음매하면서 송아지를 이렇게 돌아보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미물인 이 소조차도 뭡니까 자기 자식을 이렇게 품에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나는 뭐냐 이거죠. 자식을 남겨두고 아내를 남겨두고 홀홀단신 이 유배의 길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이제 스산하기도 하고 굉장히 슬픈 거죠. 자, 닭도 뭡니까? 999 제 새끼 부르누나 라고 이런 시를 씁니다. 이 사평에서의 이별이라고 하는 이 시입니다. 그래서 친지들과 헤어지고 가족들과 헤어지고 어디로요? 바로 유배를 오는 장기로 유배를 오는 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갔냐면 충주 하담으로 갑니다. 이 충주는 이 하담은요 이 자주 이
이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 하담을 자주 갑니다. 뭐 시가 여러 시들이 이제 전합니다. 숙 잠을 자다 하룻밤을 지내다 하담에서 하담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이 어머니가 이제 1770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이제 여기 보면 1762년이니까 다산이 9살 정도 될 때, 9살 무렵에 hen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산에게 있어서 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굉장한 부분이죠. 이제 그래서 하담에서 묵으며 하담에 당도해서 도하담 이것은 전부 다 그 이 숙하담 이것은 뭐냐면 이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이 하담에 가서 어머니 묘소를 찾아가지고 그 슬픈 마음을 토로한 시가 바로 이거고요. 도하담 이것은 뭐냐면 과거에 급제하고 난 이후에 어머니의 무덤을 이제 묘소를 찾아가서 이제 과거에 급제했노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담에서 도착하고 이제 하담을 떠나면서라고 하는 이러한 시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처럼 하담에서 이별하면서 이별을 하고 여기는 하담에서 떠나고 이렇게 도착하고 떠나고 이렇게 해서 떠나며 하담에서 떠나며가 낫겠네요. 번역이 하담을 떠나며 그죠? 하담을 떠나며 이렇게 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그래 되니까 이제 이 그 자주 여러 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다산에게 있어서 이 충주에 있는 하담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로 유배를 가면서 자, 이 서구촌에서 친지들과 이별하고 요 사평에서 가족들과 이별을 하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충주 하담으로 가서 묘소를 방문합니다. 묘소를 방문해서 이런 시를 남기게 됩니다. 부여 지부지 부해 지부지 모해 지부지 아버님은 아시는가요? 아시는지요? 모르시는지요? 어머님은 아시는가요? 모르시는가요? 자, 요 이제 지요, 가요, 요 차이는 뭡니까? 같은 뜻이지만 이 시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다르게 이제 했습니다. 어머님은 아시는지요? 아버님은 아시는지요? 모르시는지요? 어머님은 아시는가요? 모르시는가요? 우리 가문이 급격히 무너져서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비록 목숨이라도 지켰지만 형이 정약종이라고 하는 형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 정약전, 정약종 이렇게 해서 이 삼형제가 이제 해남윤 씨의 몸에서 났죠. 이제 그래서 삼형제가 해남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목숨이라도 지켰지만 큰 꿈은 이미 이지러져 버렸습니다. 저를 낳고 기뻐하시며 돌보아 기르시며 근심하시며 이끌어 주셨는데 그죠? 이끌어 주셨는데 하늘 같은 그 은혜 꼭 갚으려 했는데 어찌 이렇게 꺾일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 면목이 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겠죠. 자, 이 앞부분에 이제 이 어머니 아버지께 고하는 거죠. 고합니다. 이게 아버지가 부친인 정재원 선생이 1792년에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이때가 1801년도니까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난 시점이죠. 그래서 이제 묘소에 가서 아느냐 모르느냐 하면서 이제 고하는 거죠. 아버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보살펴 주세요. 한번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좀 보살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렇게 아버지 은혜를 꼭 갚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라건대 세상 사람들이여 마지막에 이렇게 하죠. 다시는 나의 태어남을 축하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불효를 짓고, 그죠? 내 뜻을 펴지도 못하고 이 유배를 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에 놓여 있으니 어찌 내가 태어났다고 기쁨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 이 내가 뭔가 자식으로서 해야 할 도리도 못하고, 그죠? 뭐 여러 가지 회한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담에서 이별을 하고, 자, 이 부분 아버님은 아시는지요, 모르시는지요? 이 부분에 있으니 아주 통렬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묘소를 방문해서 묘소에서 하직 인사를 하고 장기로 이렇게 떠납니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장기에 내려와서 자, 장기에 내려와서 이제 3월 9일 날 내려와서, 그죠? 3월 10일부터 이제 성선봉이라고 하는 이 장기교 집에 이제 머물게 됐는데, 그때 쓴 시들이 바로 요 시입니다. 자, 요 시입니다. 자, 이 시를 보면 독자 이수인데요. 독자 이수, 독자 홀로 앉아서라고 하는 시가 두 편이 있습니다. 두 편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시입니다. 이 뇨냐 해서 요 간드러질 뇨 아리따울 나 해서 요 합하면 이제 요거를 뇨냐는 버들가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들 하늘 이렇게 하늘거리는 버들가지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아리따고 간드러지게 이 살랑살랑 이 하늘 흔들거리는 그 버들가지를 뇨냐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뇨냐 연사 적년중한데, 자, 고요히 지내는 중에도 버들가지 하늘 거리는데, 자, 이 유배를 와서 장기의 유배를 와서 이제 성선봉의 집에 머물면서 아마 그 유배를 오자마자 아주 빠른 시점에 이 시를 쓴 것 같아요. 그죠? 봄잠에서 깨어보니 들판이 어둑하거나 산구름 저 멀리부터 거치는데 달이 훤히 뜬 듯하고 숲에 나뭇잎은 바람이 없는데 절로 흔들리는군. 눈은 녹음 방초를 찾아가지만, 눈은 저 자연을 응시하고 있지만 녹음 방초 파릇파릇 피어나는 이 그 풀잎과 이제 새싹 이런 것을 보고 있지만 마음은 뭡니까? 마른 나무와 식은 재와 같다. 이 활활 타오르는 이 불길 있는 재가 아니라 식어버린, 까맣게 식어버린 재. 이 나무, 싱싱한 나무가 아니라 마르고 말른 이제 죽은 나무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마음은 이미 죽어 있다는 거죠. 마음은 죽어 있다. 눈은 녹은 방초, 새로 피어나는 이 새싹을 응시하고 있지만, 봄에 피어나는 새싹을 응시하고 있지만, 이 마음은 이미 이 마른 나무와 재와 같다. 마음은 이미 죽어 있는 거죠. 절망 속에 잠겨 있는 겁니다. 절망, 희망이 없는 삶. 그게 절망이잖아요. 희망이 없는 삶이 어찌 살아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죽음,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산 마음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설사 나를 놓아주어 집으로 돌아가도록 한다 해도, 설사 나를 놓아주어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이제 종년 방아, 놓을 방자, 나를 놓아주어서 환과 집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되돌아가다, 갈것자. 그래서 집으로 되돌아간다 해도 뭡니까? 나는 여사 이와 같아 이제 한 늙은이일 뿐이다. 한 늙은이일 뿐이다. 기껏해야 다만지 지을자. 다만 기껏 해봐야 그냥 늙은이일 뿐이다. 그러니까 늙은이, 희망도 없고 뭡니까? 그냥 살아가는
힘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이제 늙은이 분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 절망에 사로잡혀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다산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산이 이제 독자 이서 중에 이제 두 번째 시에 이렇게 적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보세요. 자, 이 다산신문지 기성잡시 아까 서문은 저기 처음에 제목 부분에서 기성잡시 이렇게 해서 3월 9일 날 장기에 도착했다 하는 요 이제 그 상황에 대한 글을 잠깐 봤잖아요. 이제 성성공의 집에 머물렀다. 할 일 없이 있다가 신을 짓고 할 일 없이 시나 이렇게 지으면서 하루를 보낸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때 지은 시입니다. 그때 지은 시 중에서 18번째인가 이 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요 시에 보면 야, 그래도 학자는 학자다. 공부한 사람은 공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였습니까? 마른 나무가 눈은 녹은 방초를 바라보고 응시하고 있지만 마음은 뭡니까? 마른 나무와 같고 식은 그러니까 재와 같아. 식은 재와 같아라고 하는 이제 이제 시를 남겼는데 이미 마음속에는 절망 속에서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내비침에도 불구하고 이 다산이 보십시오. 이 인생 그르친 것 책인 줄을 알기에 이 석언심지 오차생 그죠? 오차생 여생 그래서 남은 생에 이제 여생 할은정 이 책에서 배운 책을 통해서 배웠던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과 이제 벨 할자잖아요. 끊어져서 멀리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죠. 남은 인생 동안 고만정 끊으려 했는데 그죠? 여기 아직도 마음속엔 그 뿌리가 남아있어. 이제 심근 마음의 뿌리 이 고통의 끝에 소마진 소마 갈마자 달진자 사길소자 없애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 뭔가 한 가닥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웃 아이 책 읽는 소리 누워서 듣노라네. 자, 누워서 있으면서 할 일 없이 가만히 있고 이제 책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내는데 이웃집 아이가 책을 읽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뭡니까? 귀가 쫑긋 이제 그쪽으로 간 거죠. 역시 마음속에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책에 있는 것이죠. 바로 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읽으며라고 하는 그죠? 책을 읽으며라고 하는 관서유감이라고 하는 시 봤잖아요. 이제 결국 이 맑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결국 우리를 살찌게 하고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들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희 선생이 이야기했던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때 결국 이 책이더라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책에 대한 부분, 내 인생이 책 때문에 그르쳤는데, 그래서 남은 인생 동안 이 책을 읽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웃집 아이가 그죠? 책 읽는 소리를 들으니, 아하, 내 마음속에 아직도 뭡니까?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구나. 바로 그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보면 이제 연보를 보면 이제 3월에 장기에 도착해서
그 이후에 장기에서 이아술이라고 하는 이제 이아술을 남기게 됩니다. 이 시집 이아술을 남기고 이아술 6권을 남기고요. 기해 방내 변이라고 하는 이 글도 남기고 여기서 장기에서 쓰고요. 백언시라고 하는 성호 이익의 이제 백언시, 백언시를 이때 짓는다 이렇게 시집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7개월 동안 장기에 있던 7개월 동안 바로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했다. 공부를 했다, 책을 읽었다, 글을 썼다, 시문을 남겼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시, 아까 이 독자 이수중 두 번째 시를 봤잖아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책 때문에 내 인생이 그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뭡니까? 여기 지요일사, 감추회. 후회되는 것은 뭐냐면, 왕학, 구불왕자, 학, 배울 학자, 동파, 구불왕 배울 학입니다. 굽은 것을 배운 거죠. 이제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을 이제 공부한 거예요. 소동파, 그죠? 동파. 동파를 공부한다고 쓸데없는 학문을 하면서 무엇을 못했습니까? 불학기, 바둑을 배우지 못한 것. 그것이 뭡니까? 후회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후회스럽다. 이것은 여기하고 연관되잖아요. 이 후회스러운 것은 바로 소동파를 배운다고 바둑을 못 배운. 내 인생 그르친 것이 책인 줄 알기에, 그죠? 남은 인생 동안 책을 안 읽으려고 했는데, 이웃 아이가 노래하는 이제 책 읽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 마음속에 아직도 뭡니까? 책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책을 읽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남아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 절망 속에서 책을 통해서 하나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 다산의 모습이 바로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찾아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 부분들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처음에 왔을 때 독자 이수 중에서 여기 봐요. 쓸데없이 소동파를 배운다고 바둑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이 쓸데없이 소동파를 배운다고 바둑을 배우지 못했음을, 다만 한 가지 매우 후회되는 것은 쓸데없는 소동파를 배운다고 바둑을 배우지 못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오다의 책 읽는 소리를 듣고 있는 다산의 모습이 눈에 훤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잠깐 갔다가 다시 오는 꾀꼬리, 여기 보세요. 대그늘도 가만히 하루는 길기만 하다. 자, 여기 여관에서 할 일 없이 적적하게 홀로 앉아 있을 때면 대그늘도 가만히 하루는 길기만 하구나. 향수가 일어나는 걸 억지로 누르고, 자, 이제 옛날 생각이죠. 옛날 누구하고 생각이겠습니까? 바로 정조와의 이 정조와의 추억들이겠죠. 향수가 일어나는 걸 억지로 누르고 생각을 가다듬고 식구를 다듬는다네. 그러니까 생각을 가다듬고 식구를 다듬는다라고 하는 거. 이 시를 이렇게 다듬으면 뭐에라도 시 짓는 것에라도 집중하게 되면 정조와의 추억, 이제 그리고 성균관에서 공부하던 추억, 옛날 추억이 이제 시를 다듬는 동안은 잊어버릴 수가 있을 텐데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추억을, 향수를 잊기 위해서 억지로 시를 쓰고 시를 이제 다듬는 이제 이런 다산의 모습이 이제 눈에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산의 모습이 바로 어디에서요? 장기에서 유배를 온 거즈음에
예, 그 즈음에 이제 다산의 시집에서 보면은 시가 이제 시간적으로 쭉 이렇게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 대강 짐작해서 초기에 유배 오자마자의 시 이제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되겠죠. 봄, 여름, 가을 들어서서 이제 서울로 한양으로 이제 올라갔다가 바로 이제 강계입니까? 강계가 아니라 저 어디죠? 전라도 강진으로 이제 다시 2차, 재차 유배를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강진에 가서 이제 18년을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러니 이제 이 그 다산에 여기 보면 여기에서 이 은혜 꼭 갚으려 했는데 이렇게 꺾일 줄이야. 그죠? 그리고 여기 뭡니까? 겉으론 씩씩한 척에도 마음이야 어찌 나라고 다르겠나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보면 이 길이 예사롭지 않는 길이다. 아마 못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역시나 이제 그 7개월 만에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가지만 올라가자마자 바로 이 강진으로 이제 유배를 가서 18년을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 이제 19년을 이제 유배 생활을 한 거죠. 이제 묘한 거는 이 서동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서동파도 유배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삶을 마쳤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여기서 소동파, 동파를 이렇게 떠올렸다는 겁니다. 이 소동파를 떠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동파 쓸데없이 소동파를 배운다고 이 소동파를 배웠기 때문에 유배를 온 게 아니냐. 그건 아니겠죠. 이제 아무튼 시성이라고 하는 시에서 아주 뛰어난 인물인 이 소동파. 그래서 시를 배운다고 바둑을 못 배운 것을 후회하는 모습이 이제 눈에 떠오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이게 시간이 벌써 이제 37분인데 일찍 마치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이게 일정 부분 시간을 맞춰줘야 되는데 너무 일찍 맞춰도 이게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한번 앞부분에서 이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적시를 뭐 한들 자, 이 시를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해지 부해 부해지 부지 모해지 부지 가문 훌경복 사생금여사 잔천수득보 대질 차이휴 대질 이어서 대질은 내 몸이라고 하는 것도 됩니다. 이 되게 큰 바탕 이렇게 되니까 큰 바탕이면 내 몸, 내 마음 이렇게 되죠. 나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대질이라면 큰 바탕, 즉 희망, 꿈 이 정도로 해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대질을 꿈, 바탕, 뭐 이렇게 꿈, 희망 이렇게 했습니다. 큰 희망, 이미 이지러질 휴자거든요. 이지러질 휴, 이미 이지러졌구나, 사그라졌구나, 없어졌구나 이렇게 해서 대질 차 이휴, 대질 큰 희망, 그죠? 희망은 이렇게 큰 희망은 꿈은 이미 이지러졌구나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은 부모의 기쁨, 그죠? 부모열. 그 다음에 육국, 이제 기르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돌보 주시고 삼가 휴지,
이제 이끌어 주셨는데 위당 마땅히 갚아야 됩니다. 천현 그죠? 하늘과 같이 이렇게 높으신 그 은혜를 당연히 갚아야 하겠지만 어찌의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초삼이 그죠? 초삼이 이러한 슬픔이 올 줄이야. 슬픔에 초대될 줄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기령 바랍니다. 바라건대 뭐 세상 사람들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요. 다시 붙자. 다시 칭찬하지 마세요. 아이가 태어난 것을 내가 태어난 것을 칭찬을 하지 마라. 다시는 칭찬하지 마라. 축하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태어난 것에 대한 그것까지도 이제 슬픔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다산의 절망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별 이렇게 유배를 오면서 어머니 아버지 묘소에 가서 이렇게 슬픔을 토로하는 이 다산의 모습, 이 모습이 그 시집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산 정약용이 그 장기로 유배에 오면서의 적은 시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서 유배 오는 과정에서 의 다산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시들 오늘 다산에 대한 부분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문학과 공간 자연에서 찾은 이상향 이래서 양동마을과 이제 선비들의 요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양동마을을 찾은 사람들의 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요 보면 우리 책에 21쪽부터 해서 쭉 26쪽까지 이 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시들이 많습니다. 자, 한번 손으로 써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